결혼 5년 차에 연년생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 말로는 일도 육아도 잘하는 완벽한 워킹맘을 원해요. 저도 저 나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게 자꾸 평균 이하 엄마라고 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야, 센데요, 오늘? 네,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이제 평균 이하 엄마의 취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평균 이하 엄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들었을 때 뭔가 내 안에 뭔가 무너진 것 같았고 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나요? 그땐 저희가 싸우고 있었는데요. 저희 싸움의 주제가 진짜 항상 비슷해요. 사실 오늘 오는 길에도 싸웠는데 차에서 항상 이제 남편이 바라는 것은 제가 아이들에게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그런 엄마 같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일도 이제 하고 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22년, 23년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좀 벅차기는 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고 대학원은 어떤 걸 공부하세요? 대학원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통역 일 들어오면 통역 일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완전히 아이들하고만 할애를 하고 애들 자면 그때 공부하고 그때 일하고 그렇게 해요. 네. 밤에도 아이들 제가 밤 늦게 와도 꼭 책 한두 권이라도 읽어주려고 하고 누가 들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제가 아기 둘을 다 혼자 데리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좀 쉬라고 나름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학교가 늦게 끝나거나 일이 늦게 끝나고 하면 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은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너 평일에 애들이랑 언제 시간을 보내냐. 둘째가 점점 너랑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죄책감이 좀 드는 거죠, 계속. 예, 얼마 전에 아기가 갑자기 엄마 우리 동물원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거든요. 그날 그 스케줄이. 네. 알고 보니까 아빠가 우리 동물원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애들한테 먼저 동물원으로 가자. 엄마한테 물어봐 하면 애들은 당연히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안 돼라고 하면 저만 또 평균이 엄마가 되는 거니까. 남편이 바라는 엄마의 이상이 이렇게 높은 것 같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 눈에는 안 차고 그래서 남편한테는 평균 이하의 엄마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좀 가슴에 좀 꽂히는 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예, 뭐 일단은 그 와이프한테 이제 그 평균 이하의 와이프라고 얘기한 거는 엄마라고 얘기한 거는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나 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네. 이제 학교 다니는 거나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일까지 하면 사실 아이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27에 결혼을 해서 28, 29에 아기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커리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아이들을 낳고 네, 그 뭐 대학원도 다니다가 둘째 출산하느라고 휴학하고 뭐 이런 과정이 온오프가 있었다 보니까 저한테 일은 그냥 일이 아니고 약간 자아실현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남편분은 그럼 도와주시긴 하시는 건가요? 저희 남편은 육아 참여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할 그러면- 말이 많구나. 근데 보통은 아빠들이 그런 거 거의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데 우리 남편분은 관심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확고한 딱 그게 있으시네요. 그 치과 의사입니다.
원래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도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박사 그 논문 투고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했고 육아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편이 저를 엄마로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이 제일 서운하고요. 아, 교육관으로도 되게 많이 부딪히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이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오. 그래서 학군지 야, 중심부네요, 중심부.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빠르게 흡수를 한다. 아, 뭐 지금은 40개월, 24개월인데요. 그 전에부터 그래서 아. 영어 유치원을 보내자. 아, 근데 저는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아. 그런 올해는 구몬도 이제 시작하거든요. 한글 이런 거. 저는 저희 친구는 한 거예요. 남편이 육아 참여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 사람의 에너지가 한정돼 있으니까 100 중에서 이제 80은 아이들한테 가 있고 아. 한 15는 일에 가 있고 5는 뭐 본인한테 가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혀 할애할 마음의 여유도 물리적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 둘이 보내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냥 데이트 없어요. 제가 무슨 말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요새 되게 쌀쌀해졌다 이러면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응 뭐 그러네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서운하고. 아. 사실 저희가 뭐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만난 지 이제 한 3개월 만에 이제 첫째가 와서 아. 이제 사귀기 시작하고 한 5, 6개월 안에 이제 식장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나오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또 이제 둘째가 계획되지 않은 둘째가 이제 또 혹시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그 띠로는 띠동갑이고 나이로는 11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부 사이에 이제 좋은 날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있으면 이제 갈등을 좀 현명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랑 다른 생각 분명히 할 테니까. 아. 그 과정이 사실 저희가 되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아.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심하게 들었던 말을 랭킹을 1위부터 쭉 매기면은 아. 사실 다 그냥 다 와이프거든요. 아. 결혼한 걸 이제 후회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첫째 때문에 우리가 결혼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 그거는 좀 며칠 가는 것 같아요. 상처가 아. 좀 유리 멘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심한 말을 들은 게 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들으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말로서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싸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격투밖에 없네요. 서로 왜 격투하면서 나 후회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말 안 하고.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내분은 사실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내분이 이거 수용하지 않는 한 계속 부딪힐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초등학교에서 절대 안 끝나거든요. 중학교 가잖아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12시, 1시까지 애들 공부시켜요. 심지어 2시까지 시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뭐 끝나겠어요? 난리죠, 난리. 대학만 졸업시키겠어요? 유학을 보내든 특수전문대학원을 보내든. 그러면 거기에서 아내분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대치동도 환경이지만 엄마 아빠의 친밀도도 환경이거든요. 제가 자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엄마는 아버지를 비난했고 아버지는 엄마를 또 비난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그 환경에서 자라버렸어요.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지적 능력과 의지력은 매우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니 엄마 아빠의 친밀도를 상속하는 게 어떠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버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분의 삶이 되게 닭가슴살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아버님이 지금 되게 아이들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진짜 뭐 아버지는 동물원 가는 게 맨날 좋겠어요? 나 호랑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거기가 호랑이 몇 번 봐요, 진짜 막. 애들 그 둘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나도 힘들고 나도 병원 일도 힘들고 나도 뭐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는 너무 좋아. 근데 뻑뻑해. 그래서 제가 보기에 비계가 한 20%만 끼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사랑도 자기 여유가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 정서의 여유, 정신의 여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사랑도 갖고 가지. 단백질과 기름이 중간중간에 섞이는 거. 와, 꽃등심이라고 하는 거야. 흰 꽃이 폈다고 하는 거야. 그 마블링이 돼야 아내도 지킬 수 있고 아이도 지킬 수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마블링으로 가면 어떠냐. 단백질 8, 지방 2. 다음 사연은요. 제가 좀 좋아하는 사연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 뭐지? 네, 그 신혼부부 얘기들. 아, 맞아. 야한 거 좋아하잖아. 에이.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 오, 세상에. 제 남편은 엄청 계획적이라 꼭 지켜야 하는 루틴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네네. 스킨십도 예약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혼이면 다들 뜨겁다던데 루틴 때문에 평일에는 저를 건들지도 않아요. 창옥쌤, 남편의 루틴 어떻게 포기시킬 수 있을까요? 아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멀리서 보는데 별 문제 없이 건강해 보이는 지금 커플이 앉아 있는 거 네. 보는데 이 스킨십을 예약제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렇게 하기가 부끄부끄 하니까 네네. 저희만의 암호로 오늘 예약할게 이렇게 예약할게. 귀엽게 이렇게 했는데 노쇼가 많이 나는. 그러면 예약을 해서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엄청 서운하겠네요. 그쵸. 계속 이렇게 놓고. 두드리는. 네. 그럼 며칠 전에 보통 예약을 해야 돼요? 그건 상관없이. 근데 제가 이제 쭉 봤을 때 주말이 좀 예약 성공률이 높다. 여기가 무슨 미슐랭 식당입니까? 여기 무슨 뭐 파인다이닝 하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남편분께서 아내분한테 예약한 적도 있으세요? 그래. 네. 있었나? 그럼 예약은 일방적인 거네요. 한 명만 하는 예약이네요. 뭐 제가 많이 사랑하나 봐요. 근데 정작 궁금한 건 이제 대체 네. 어떤 루틴이길래 그것 때문에라고 지금 사연에. 이게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친구여서 10시 반이 되면 취침에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처음 여행 갔을 때도 네. 잤어요. 여행인데? 어머. 10시 반에요? 그래서 저는 장난치는 줄 알고 에이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10시 반이 되니까 자기야 나 기도하고 잘게. 근데 이제 그런 루틴이 정말 철저한 생체 리듬이어서 신혼여행 갔을 때도 10시 반? 그쵸. 그럼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있어요? 터키 거기는 시차가 또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한 3일까지는 한국 시간 정도로 이제 그때 때문에 졸린 거죠. 그래 맞아. 자는 데가 이게 있으니까. 맞춰져 있으니까 졸리고.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했는데 이제 거기 터키 시간으로 10시 반에 자는 거죠. 대체 10시 반이 뭐지? 아니 근데 살다 보면 밤에 야식도 먹고 싶고 그치. 뭔가 영화도 보고 싶고 그 재미예요. 네, 그럴 수도 신혼은. 있잖아요.
신혼 지금 6개월 차 동안 네. 야식을 한 번도 시켜 먹은 적이 없어요. 와, 그것도 루틴이에요. 왜냐면 야식은 10시 반부터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10시 반에 자야 되니까 아, 먹을 수 없어요. 이거 좀 그렇다. 신혼 때는 그냥 둘이서 잠자리에 있다가도 떡볶이? 그쵸, 떡볶이, 오케이, 콜! 가자! 하하하! 그리고 뭐 잠옷 차림으로 나가고 요 재미가 진짜 신혼 때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그쵸, 그쵸. 재미거든요. 남편분은 그걸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10시 이후에 기억이 없으니까. 네. 10시 반 이후에. 그럼 아니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연애할 때도 이렇게 루틴에 약간 얽매여 있는 거를 아셨어요? 그때는 연애니까 그래 뭐 결혼하면 안 그러겠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럼 뭐 결혼하면 또 매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했었는데 틈이 있겠지. 일관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왜냐면 제 눈에는 강박처럼 보여서 오케이. 저는 사실 아이 생각도 있는데 이게 아기 키우는 거는 루틴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그래서 마음이 하루에도 애를 낳아야 되나 했다가 아니야 혼자는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또 나는 또 남편의 그걸 인정해주고 싶고. 그쵸. 또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예약을 걸었는데 또 오늘 또 손님 안 받고. 노쇼. 샷다 내려가 있고. 네. 지금 슬픔을 또 춤으로 승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루틴까지는 아닌데 네. 자기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이게 속 얘기를.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걱정되는 게 있으면 네. 남성분들은 또 안 그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있으면 파도를 안 타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심리적인 게 있으면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니까. 나름대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똑똑 노크를 좀 자주 하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보통 밤에 야식 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때 자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멀리 봤을 때 대화도 줄어들고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생겨가지고 네. 제 발언 하면 되나요? 네네네. 뭐 옛날 얘기지만 오늘 안 걸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냥 새벽까지 놀고 하는 거 정말 좋은데 네. 하루 그렇게 해버리면 네. 일주일이 무너지니까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뭐 불금에 물론 재밌는 재성형 유튜브를 새벽까지 볼 수 있지만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 편이에요. 그 루틴을 안 깨려면. 근데 신혼여행 때는 10시 반에 안 주무셔도 되잖아요. 그 리스트를 제가 짰거든요. 그때 자야 그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재밌으라고 온 신혼여행인데 네. 그날 새벽까지 놀아버리면 그 다음날이 힘드니까 그 다음날을 또 회복하기 힘드니까 신혼인데. 아니 그건 그렇지만 야식은 그래도 같이 좀 10번에 한 번은 좀 먹어줄 법한데. 원래 그 8시 넘어서는 안 먹고요. 먹지 않는다. 네, 잘 먹진 않고요. 원래 그 저녁을 없는 삶을 살긴 했거든요. 네? 그날 저녁을 안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회사에서 막 스낵이나 이런 것 좀 먹고 그러면 좀 보완이 됐다가 점심에 일반식 먹고 또 저녁에는 밥을 안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이런 루틴을. 그거를 안 지키고 싶거나 막 귀찮았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좀 제킬까? 그런 적은 없어요. 선생님 그 AI는 아니죠?